그리고 가속해서 3단, 가속하면서 잡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4단. 안녕하세요, 달보입니다. 전에 영상에서요, 실제 이 차를 시승해 보기 전에 제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 어떤 거를 먼저 보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봤어요. 이번 영상은 전에 영상에 이어서 이 차 시승해 볼 만한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직접 시승을 해 봐야 되겠죠. 중고차를 사는 최대 장점이죠. 바로 내가 직접 내가 살 차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타보고 운전해보고, 이런 것들이 중고차의 굉장한 메리트 아닌가요? 자,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보는지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시동이 걸려 있다고 쳐요. 출발하기 전에 기어를 P, N, D 이걸 한번 이렇게 반복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반복을 해보면 미션이 들어가는 속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늦다, 이게 상식적인 타이밍이 아니다, 그러면은 벌써 문제가 있는 차죠. 그러면은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자, 미션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갔을 때 주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 시승을 해보는 게 뭐 주차장이든 또는 어떤 골목길이든 공터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도로로 나가지 마시고 골목길을 한번 주행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체 부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컨디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창문을 조금 내려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일부러 이렇게 요철도 한번 넘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잡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도요, 똑바로도 넘어가 보고 일부러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도 넘어가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잡음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자, 이 스티어링 휠은 돌려보면 자동으로 알 겁니다. 자, 과속방지턱을 일부러 조금 빠르게도 넘어가 보는 게, 빠르게도 이렇게. 자,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떤 꺽꺽 하는 긁히는 소리가 들리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좀 빠르게도 넘어가 보는 거예요. 댐퍼가 정상적인 차량이면 굉장히 승차감이 좋겠죠. 특히 TG 같은 경우는 승차감 진짜 좋은 차거든요. 나한테 충격이 많이 안 와야 됩니다. 자, 삐딱하게도 넘어가 보고, 별다른 소리가 안 들리면 문제가 없는 거죠. 차가 없을 때 이렇게 급조작도 해보고, 그럼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요. 보통 D 모드에서 정차를 하고 있잖아요. 신호대기라든지. 그럴 때 이 페달이라든지 시트라든지 이 스티어링 휠에서 진동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근데 요거는 사실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4기통을 타시다가 6기통을 시승을 해보시면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차라면요,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D모드에서. D모드에서 진동이 조금 느껴진다 했을 때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 배터리 전압이 너무 낮다든지, 배터리를 교환한 지 좀 됐다든지, 이런 전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약할 때 진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운트예요. 엔진 마운트, 미션 마운트. 미션이나 엔진을 받치고 있는 고무예요. 그 고무가 많이 좀 경화가 됐다든지 처졌다든지, 이럴 때는 진동이 또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는 보기 조금 힘든데 한 100km 이상 한번 주행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렇게까지 허락이 된다면 무조건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80km 이상 달리면 그때 이제 하체 상태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우회도로가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달리면서 몇 가지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시승을 해보시면서 그 차에 대한 어떤 느낌, 전체적인 느낌을 자꾸 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이 가속 페달의 느낌이 어떤지, 스티어링 휠 조작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느껴보세요. 이게 되게 어렵긴 하다. 이게 저는 되게 차를 많이 타봤거든요. 그래서 차를 딱딱 타보면은 바로 비교가 되긴 돼요. 근데
차를 많이 안 타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꺾어보는 거죠. 이렇게 또 꺾어보는 거예요. 그냥 쭉 올라갈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또 진동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미션을 수동 모드로 놓습니다. 3단 2단 바로바로 변속이 되는지, 변속 충격이 심하지는 않은지. 자 이렇게 한번 차가 없을 때 한번 변속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3단이거든요 자 2단 1단까지 내리기는 조금 그렇죠. 이 속도에서 지금 60km니까 여기서 한번 슬쩍 밟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해서 3단 가속하면서 잡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4단 5단 탑기어까지 갔습니다. 탑기어에서도 한번 내려보는 거예요. 쉬프트 다운이 잘 되는지, RPM이 높은 영역에서 잡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그리고 이 가속 페달의 반응, 속도, 진동 이런 여부를 한번 이렇게 느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차를요 한 대만 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랜저 TG를 산다 그러면 최소 3대 이상은 타보셔야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2.7이든 3.3이든 정하셔야 됩니다. 차가 완전 2.7이랑 3.3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랜저 TG 3.3을 산다 그러면은 3.3 세대 이상, 2.7을 산다 그러면 2.7 세대 이상, 가솔린이면 가솔린, LPI면 LPI. 그리고 지금 80km거든요 80km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쭉 밟아보는 거예요. 밟았을 때 이 브레이크를 쭉 밟았을 때 페달이든 스티어링 휠이든 이런 것들이 떨리면 요 디스크가 변형이 약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환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더 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급가속도 해보고. 내 차지편 진짜 좋다. 수동 모드로 몇 번 이렇게 반복 좀 해보세요. 4단 5단 4단 이렇게 조금 약간 가혹한 주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5단 4단 엔진 브레이크 한번 걸어봅시다. 3단 변속이 바로바로 되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2단 중요한 건 하체의 느낌, 엔진의 소음 진동, 미션의 정확한 변속과 속도, 미션이 바보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별다른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괜찮으면 그건 괜찮은 차예요. 자 그리고 쭉 달릴 때 자 달리면서 핸들을 이렇게 한번 놔보는 거예요. 차가 똑바로 가는지, 이상하게 한쪽으로 너무 많이 쏠린다든지 그러면 하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로 경사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약간씩은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 거예요. 심각하게 쏠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여기 아니고 막 차가 핸들을 놨는데 막 이리 가려고 그래. 또는 핸들을 놨는데 막 이리 가려고 그래. 이 정도로 움직이면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얼라이어먼트로 조정할 수 있는 한계는 존재해요. 그거는 약간입니다. 근데 너무 심하게 좌우로 차가 쏠린다 그러면 어디 하체가 한쪽이 먹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휠하우스 앞뒤 간격을 한번 재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잡힙니다. 내가 타보기 전에. 그런 것들은 거기서 정상적인 차라면 얼라이어먼트로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해보진 않았지만 공터에 서가지고 핸들을 조금 한쪽으로 깊이 꺾은 다음에 창문을 열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훅 돌아보세요. 그러면 따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섞여서 난다. 그러면은 그 차는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등속 조인트는 가격대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걸을만한 차가 되는 거죠. 이게 고갯길이라든지 이렇게 좀 오르막길을 올라가면서 코너를 도는 길 있잖아요. 이런 길.
그런 길을 갈 때는 올라가면서 꺾으면서도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차가 쓰지 않으려면. 그때 우두두두두둑 하면서 돌고 뭐 따다다다다다 하면서 돌고 이런 차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 드라이브 샤프트, 등속 조인트가 불량인 차들입니다. 오일이 새거나 베어링이 문제가 있거나 주행하면서 또 타이어 외적인 어떤 그런 소리가 나는 차들, 편마모도 없는데 그럼 뭐 우웅 하는 소리가 섞여 나온다. 그런 차들은 또 이제 허브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한 5년 이내 중고차 이런 거 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한 10년 이상 된 차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문제가 한두 군데 이상은 무조건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정비를 한 달 전까지 잘했던 차 아니면 그 중에 하나 안 나올까요? 10년 이상 된 중고차 중에서는요, 완벽한 차는 없어요. 저야 제가 이 차를 좋아하고 아껴 타고 수시로 정비를 해주니까 그런 문제들이 없는 거지만 이런 차는 팔겠냐고. 제가 이 차 팔 것 같아요? 똥값 된 차를 내가 1000만 원씩 들여서 수리한 차를 내가 300만 원에 팔을 것 같아요? 이거 300만 원에 올려도 안 살 거예요. 아마 35만 킬로가 넘었어요. 안 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 차를 아끼기 때문에 계속 수리를 해서 탄다는 거지. 이런 차들이 매물로 나올 확률은 정말 1%도 안 됩니다. 1%도.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은 싸고 좋은 차는 없다. 그리고 이 중고차라고 하면은 뭐가 어떻고 보다도 기존의 관리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식이 먼저냐 킬로수가 먼저냐라고 하시잖아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들은 그냥 전 차주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차를 고를 때요, 타협을 하세요. 등속 조인트라든지 뭐 미션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뭐 스티어링, 뭐 오무기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수리비가 꽤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고르시라는 거지. 뭐 조그마한 소모품 뭐 한 1, 20만 원이면 수리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사셔가지고 고치세요. 그냥 그런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짜잘한 것까지 완벽한 차를 사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조금 도둑놈 심보입니다. 사실 그냥 새 차 사세요. 새 차. 4천만 원 5천만 원 주고 새 차 사세요.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타협을 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브레이크 패드, 뭐 디스크, 뭐 그다음에 뭐 백밀러 잘 안 되는 거, 뭐 또 뭐 있어, 뭐 히터가 한쪽이 안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액추에다만 가면 끝나는 거니까. 뭐 손잡이가 떨어졌다든지, 뭐 어디 기스가 좀 있다든지 몇 군데, 그런 거 그냥 사세요. 주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기존에 차를 계속 타셨던 분들이면 타보시면 어느 정도 알아요. 아, 이 차가 괜찮은 차구나. 차 관리 잘했구나. 아, 이 차는 좀 문제가 있네. 그런 차들은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그냥 차는 내가 가라 그럴 때 잘 쭉 가고, 내가 쓰라 그럴 때 쓰고, 내가 이쪽으로 가라 그럴 때 이쪽으로 잘 가고, 이쪽으로 가라 그럴 때 잘 가고, 문제 없이. 그러면 탈만한 차예요. 그런 거 그냥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타보고 어느 정도 만족했다 그러면 구매하셔서 내 차로 만들면 됩니다. 내 차로 또 만들기 위한 과정이 또 많이 필요해요. 사오시면 또 이렇게 일주일 타고 2주일 타고 한 달 타면 분명히 돈 쓸 일이 생깁니다. 그런 거는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만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차예요. 내가 시승할 때, 내가 차를 볼 때, 요때는 문제 안 생겼던 게 사고 난 다음 날도 생길 수 있는 게 중고차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해 두시고 중고차를 타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싸게 사잖아요. 새 차 사봐. 얼만데. 그래서 사오셔가지고 이제 뭐 댐퍼, 그죠? 댐퍼류, 뭐 쇼바, 스프링, 뭐 각종 압류, 부싱, 요런 거 교체하시면은 승차감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또 타시면 돼요. 100만 원도 안 들어요. 네, 그러면은 좋은 중고차 잘 얻어오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여유로운 드라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